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이 음악 오랜만에 들으시죠? 3개월 만인데요.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 큰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약속하신 대로 석 달 만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국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예.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방역이 뭐 가장 중요한 네. 국가적 과제로 있습니다. 거기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오가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검사만 한 20번 받았습니다. 20번? 네, 예. 받았습니다. 예. 그 마스크 안 쓰고 대면 수업합니까, 거기도? 예. 그러니까 제가 펠로로 있었던 스탠포드 대학은 이제 그 가을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학생은 물론 뭐 이 교직원을 포함해서 전 구성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현재 받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본인들의 자유?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 방침에 따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캘리포니아 방침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예, 건물 안에서는 누구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뭐 우리처럼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마스크 써야 돼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이 적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온라인이 뭐 풍부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우리하고 실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밖에서 실외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한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요. 그나마 많이 늘었네요. 초기에 비해서는. 예.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라서 대부분 다 노마스크로 그 실외에서는 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12월 지금 남은 기간 뭐 한 2주 남았는데 사회학 카페 이 시간을 통해서 2021년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막 말씀하시고 계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좀 궁금하고 세계 각국마다 또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한 뭐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의식은 이제 우리가 훨씬 더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그 사회가 놓여진 그런 조건과 환경의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대단히 밀집 사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하철 보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는 이제 덜 밀집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이 뭐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노마스크로 좀 다녀도 그렇게 뭐 안전하지 않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띄엄띄엄 사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2m 밖에 있으면 이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마스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그 나라의 상황과 문화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것은 정답이 없겠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처럼 자유롭게 노마스크를 하자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권한다고 하더라도 안 할 것 같아요. 한국은. 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지 않을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낫고 계속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기 시네리 에디터
그 코너에서도 예. 좀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이 여전히 어느 나라든 확진자가 높아지게 되면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 1,000명 정도 죽더라고요, 미국. 예, 예. 그래서 예. 이 코로나 예. 방역이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이든 정부가 일종의 트럼프 정부의 반연합 전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든이란 대통령은 이제 이 연합의 대표로 내세운 것이죠. 예.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볼 때 정치적 지지의 기반이 확고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인기 못지않았고 좀 높기도 했습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24년 대선에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현재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예,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좀 비교해 달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은 별 특색이 없다. 예. 특색이 없다. 예. 이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 두 가지 이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데 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 경제가 좋았다. 예. 그리고 백신 개발도 기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거 아니냐? 예, 일찍 하게 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논의되는 과정들이 우리랑 정말 유사하네요. 아무래도 예. 한국이나 미국이 대통령제 국가라서 예. 여러 가지가 참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게 그 패러다임 자체, 그 논의되는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문제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학술적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국내적으로는 예. 저는 이중적 뉴노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적 뉴노멀 시대. 이중적 뉴노멀 그러니까 시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제의 뉴노멀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예. 사실상 전염병이라고 하는 의학적 뉴노멀이 전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뉴노멀이 결합된 이중적 뉴노멀 시대다.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뉴노멀 2.0 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국내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이제 지구적 위험사의 시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바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전 오미크론 사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니까 예. 얼마 되지 않아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가 현재 난리죠, 이 지금. 오미크론 위험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이제 완전 지구화된 예. 전지구적 위험 사회가 예. 좀 지구적 차원에서 이 그 코로나 시대를 특징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바이러스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네이션 울프가 얘기했던 예. 정말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2003년 사스, 그다음에 2009년 신종플루, 예. 뭐 우리나라하고 중동에서 유행했지만은 이 그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 코로나19.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으스스합니다. 싸하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네이션 울프 같은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 폭풍의 그 스트롬이죠. 예.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다.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예. 더 대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미래의 걱정을 너무 이렇게 앞질러 가져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그럼 과학자들은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당히 경고하잖아요.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다라고 이름을 근데 아까 그 이중적 뉴노멀에 관해서 다른 청취자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경제적 뉴노멀 그다음에 의학적 뉴노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죠. 뉴노멀이라는 게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 저성장과 저임금과 그다음에 빈부격차의 확대와 뭐 이런 것들이 영속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이 경제의 뉴노멀은 이제 비정상적이 마치 이제 정상인 마치 이제 저성장이 과거에는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일본화가 계속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선진국이 그게 이제 뉴노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의학적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바이러스의 발생이 이게 사실 2000년도 이전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있었다고 해도 이 1960년대 후반 홍콩 독감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죠. 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젠 바이러스의 공습이 그냥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비정상적이었던 바이러스 공습이 이제는 그냥 일상화되는 정상화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뉴노멀이 결합되어 있고요. 더더욱이 이 두 개의 뉴노멀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K자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뭐 엄청 크게 잘 되고요. 성장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선 뭐 자영업을 포함한 전통적 제조업에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했고요. 또 사실 이 분야에서 이른바 구조조정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뉴노멀과 경제의 뉴노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중적 뉴노멀이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뉴노멀 2.0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그 뭐 대선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때까지 이 상황이 뭐 비슷하거나 조금 약화되거나 뭐 아니면 더 심해질 수도 있겠고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하여간 코로나19의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코로나 대선일 텐데 어떤 점들이 부각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이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가 현 정부의 어떤 그런 뭐 전체적인 국정 운영 평가의 중요한 한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이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성난 어떤 부동산 민심을 이른바 K방역이라는 정부의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성공적인 방역 정책이 완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역마저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은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요인이 된다. 그 반대로 이제 방역 정책이 뭐 성공적이면 그 상황은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재 좀 아쉽고 안타깝게도 단계적 일상 회복, 뭐 우리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 방역이 본래의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선 역시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02년 총선이 사실상 이 코로나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총선이었습니다. 2020년? 2020년. 그리고 내년 2022년 대선 역시 제가 보기에 코로나의 영향 아래서 대선이 좀 치러지지 않겠냐고 좀 조심스럽게. 근데 그 논의 자체가 방역도 있지만 자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역에서 가장 희생됐던 자영업이랄지 비정규직이랄지 뭐 프리랜서 이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영업
부분을 포함한 예. 이른바 이제 코로나 불평등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이런 집단들에 대한 저는 정부의 사실 선거를 뭐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를 떠나서 예. 좀 더 이 과감한 이 손실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대로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한 재정 편성, 예, 그다음에 과감한 지원. 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100만 원 수준을 좀 뛰어넘는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 비상시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만에 하나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예. 5월 10일부터 야당도 좀 국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5월 그렇죠, 10일이라고 그렇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차기 정부는 예. 그것이 이 정권 예. 재창출된 정부이든 정권 교체된 정부이든 집권의 전반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예. 대처에 대해서는 좀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서 여야가 좀 합의하는 뭐 예. 그런 좀 이 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예, 역시 돌아오시니까 좋죠. 예. 양성근님, 와 교수님 돌아오셨네요. 윤서영님, 와 사회학 카페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김재현님, 와 교수님이 오셨다. 4087님,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 자주 나와 주세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